이번 시간에 이제 극대극소까지 했죠. 이제 증가감소는 커지고 작아지는 거, 극대극소는 이제 미분에서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부호를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를 할 건데 여러분이 보통 배우는 게 이제 3차하고 4차예요. 3차하고 4차.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고차항이 양수로 하면 최고차항을 양수로 잡으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예 괜찮아요. 지금 아예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되죠. 조금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도움이 좀 되죠. 예를 들어서 얘는 미분하면 항상 무조건 2차가 나올 거고, 그치? 그래서 2차가 나와서 둘 다 2차가 나올 텐데 2차가 나올 텐데 좀 마음에 안 드네? 2차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축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이제 3차 미분하면 이제 이게 fx 프라임 x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근을 구하잖아요. 부호를 보기 위해선 근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럼 근을 구하는데 2차 함수니까 빨리 판별식으로 보든 아니면 완전제곱식에 더해지는 값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보든 이게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그냥 판별식으로 보든 완전제곱식 다음에 더해지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보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면 완전제곱식 하려면 얼마가 필요해? 2x 다음에 1이 있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1하고 2가 남잖아, 그지? 2가 남으니까 더해지는 값이 2라서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이게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 배우는 게 사실 요거잖아요.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요 더해지는 값이 이거 2니까 그냥 위로 떠 있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든지 판별식으로 판단하든지 하는 거죠. 근을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구해질 텐데 정리를 해놓으면 작은 근에서 극대가 일어나는 거죠. 큰 근에서 극소가 일어나죠. 물론 이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근을 구하자마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고 4차 같은 경우에는 그쵸? 1차가 이렇게 2차가 이쪽 꺾어져서 3차가 저쪽 내려가서 4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5차는 또 꺾어져서 5차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 양수면 오른쪽이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4차 같은 경우에는 요 형태이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형태가 가능하죠.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는 형태예요. 4차 함수에서 아예 개형으로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로 좀 생각해야죠. 그건 아니구나. 그건 다음 시간. 어쨌든 얘 미분하면 이제 3차죠. 3차인데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거라서 얘는 미분하면 3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3차식은 딱 눈으로 보기에 뭔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3차 방정식은 근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반드시 근은 하나 존재하죠. 얘가 감소하니까 뭐 이렇게 되든지 어디가 대칭축에 있을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딱 여기 걸려 있으면 양쪽이 대칭이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대칭이 아니에요. 여기는 감소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증가하는 정도가 약간 꾸불탕 이렇게 증가해요. 꾸불탕.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증가하긴 하죠. 근데 증가도가 훨씬 더 급해질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양쪽이 4차 함수가 무조건 대칭이 된다는 생각은 약간 좀 벗어나도 되는데 그렇게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쁜 케이스죠.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값에서 극대, 양쪽 값에서 극소. 3차 함수는 근을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극대 극소를 찾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 이근은 나왔는데 이근이 너무 무리근으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때 값을 일일이 다 비교하고 있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다 비교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형만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케이스에 여기가 만약에 접부가 예쁘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도 접선의 방정식이요. 딱 얘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생긴 걸로 보면 마치 3차 함수가 여기 갖다 붙은 거와 비슷하죠. 여기도 3차 함수가 갖다 붙은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 같은 케이스가 사실 많이 나오죠. 얘는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여기가 접하는 형태로. 이게 좀 극단적인 형태,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돼 있는 형태도 가능은 해요. 요건 이제 기울기가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가 되면 여기가 접선의 방정식이 0인 경우,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접선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 걔 같은 경우 이제 이 형태가 나와요. 이 형태랑 그러니까 이 형태가 사실은 되게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확실하게 크기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증가도가 확 줄어드는. 근데 얘는 계속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라서 이렇게 꾸불탕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가 않고 막 이렇게 더 급해지는 정도로 생겨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근을 갖는 거니까 이 형태에서 여기가 근을 갖는 거야. 요 그림의 형태를 그래프 형태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나와, 이게 나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면 보통 우리가 미분해서 시작하니까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겠다. 알겠죠? 이게 접하는 형태에 대한 느낌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이에요. 그래서 3차 함수에 따라서 미분한 함수에 따라서 원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자꾸 좀 연습하세요. 중요해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식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식만 가지고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오고 이렇게 인수분해 했는데 갑자기 제곱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적어도 이거 아니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지고 나면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들인데 3차 함수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그때 극소죠?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근을 가져야겠구나 2차 함수가.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은 게 결국은 문제 푸는데 이렇게 흐름을,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될 거예요. 알겠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얘는 상당히 안 나오는 형태. 4차 함수 이걸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만 나올 수는 있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셨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4차 함수는 반드시 극값이 존재해요. 맞아요? 하나가 존재할지 아니면
세 개가 존재할지. 하나가 존재할지 세 개가. 얘는 극값이 아니죠? 극값이 아니니까 극값은 하나 아니면 세 개 홀수계로 생겨요. 4차 함수는. 알았죠? 그러면 세 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즉 세근을 가지면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이게 아주 예쁘게 3차 함수가 딱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으면 얘는 이 모양이죠. 그렇죠? 여기가 대칭점인 거고 이 대칭점 때문에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같으니까 이 축으로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같아요. 요거 2차 함수로 생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 제대로 그려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그려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축 처져 있으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모양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대칭축에 양쪽 근 같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 길이가 같지 않아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같지. 단 여기서는 같지. 요 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요거리랑 요거리랑 같고 뭐 이 거리랑 이 거리는 같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지는 않아요. 알았죠? 4차 함수는 완전히 좀 깨져 있어요.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아요. 알았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형이에요. 이거 기본적인 개형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분의 수학에 있어서 미분의 핵심이죠. 이거 지울게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우린 증간표라는 걸 써요.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순서를 정해볼까요? 순서는 그냥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먼저 이 fx의 특징을 찾으세요. 많이 찾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항이 없으면 원점을 지나. 상수항이 있으면 y절편이야. 몇 차 함수야. 이 정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도함수를 구하고 그는 구합시다. 세 번째, 이 과정은 이제 나중에 가면 빠질 거예요. 증간표 그리고. 네 번째, 그래프 그리기. 그렇죠? 이 방식대로 한번 함수를 그려봅시다. fx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특징이 뭐가 있죠? 최고차의 개수가 일단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린 거랑 반대로 이쪽에 내려가게 그려야 돼요. 맞죠? 또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y절편이 음수 마이너스 3을 지나요. 또 하나의 특징 알아요? 이게 홀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짝함수, 홀함수 배웠죠? 짝함수, 홀함수 배웠죠? 그래서 홀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홀함수가 돼 있다. 3차, 1차만 있어.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미안해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거야. 됐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간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볼 거 없이 0, 마이너스 3이
대칭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도 아마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fx라는 함수만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됐죠? 오케이. 뭐 글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 도함수를 구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이 되는 값으로 해서 증간표 그리는 법, 증간표 안 그려본 사람? 안 그려봤어요?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증간표는 수투에서는 그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 개형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공부할 때는 그려놓으세요. 알았죠?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안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안 그려도 돼요. 미적분 들어가면 반드시 그려야 돼요. 미적분 들어가면. 먼저 x값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순서대로 써요. 도함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fx를 쓰고. 이쪽에도 점점점이 있고 이쪽에도 점점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에 한에 이게 두 개니까 x가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두근이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1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이제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한번 증간표가 무슨 의미를 가져주는지 봅시다. x가 이렇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크기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있으니까 딱 맞춰서 그리지 말고 이쪽도 판을 쓰고 여유를 한 대씩 주세요. 그쵸? 도함수를 벌써 계산했잖아, 그지? 여기는 0, 여기도 0.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공부할 때는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부호는 하나만 정하고 다 바뀌기도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 나는 미적분도 공부하고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부호가 뭘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생각해보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이러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1을 더했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1에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지금 더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니까 이 음수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빼기 1을 하면 더 작아지겠죠? 음수예요. 이렇게 부호를 찾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게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숫자를 하나 대입해 보는 거. 수투에서는 그것도 난 자신이 없어?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세요. 그럼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부호를 결정합시다. 여기는 0 값을 대입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과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하면 여기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면 여기 플러스고 근데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인데 마이너스 1을 뺀 거니까 그러니까 1을 뺀 거니까 여기가 음수가 나오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1보다 큰 값이면 1보다 큰 값이니까 플러스 당연히 양수.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부호를 뭐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감소라서 이렇게 써주고 양 증가 감소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제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생겼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함수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7인가요? 계산이 잘못되면 알려주세요.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감소할 거고 여기 감소하다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네. 아까 맨 처음에 했던 y절편이 마이너스 3 기억하시면 여기까지 그려낼 수 있네요. 그죠? 여기가 대칭점.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4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4칸. 예상했던 거랑 그냥 같네요. 진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보세요. 하나 더. 너무 파격적이면 안 되겠는데. 자, 뭐 3x 4제곱 빨리 푸세요.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놔둘까요? 순간표 예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함수값 쓰고
함수값 썼어야지. 자. X로 먼저 볼까? 함수값 썼어. 7 나오면 이거는 바꿔. 0일 때 없네. 0일 때 0 나오고 1일 때 0 나오고 0이 0이야. 그거 일단 해야지. 0일 때 0이면 1일 때 0 나오고 0일 때 0 되는 거야. 얘가 극수하고 이거 극수값이 그렇죠. 예쁘게 그려야 돼요. 미분수가 너무 그리시면 안 돼요. x-1의 제곱은 0 한 번 나오고 0도 하나 있잖아. 여기도 0을 안 그린 거야. 생각보다 증가표 자꾸 그리다 보면 한 진짜 한 10문제, 20문제 정도 되면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프 나올 때 초반에 공부할 때 반드시 그래프 그리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이 되어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분하고 이렇게 값이 탁 나오면 대충 모양이 눈에 훅 보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서 고민하는지 사실 모를 때가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자꾸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그 부분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만 맡기고 선생님 풀이만 맡기면 어디서 고민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데서 지금 막혀 있는데 거기를 전혀 못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물어보세요. 도함수라면 여기 보통 이렇게 제곱이 됐다는 게 뭐죠? x 제곱이 됐다는 거예요. x가 0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양수니까 이런 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0에서 지금 중분을 갖는구나, 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fx에서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원점 지날 거고 0이고 12x 세제곱 24x 제곱 여기 12x 자연스럽게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 주위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얘는 부호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간에 0하고 1이니까 순서대로 0, 1, x, 도함수, 함수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표기할 수 있는 거 빨리 표기하고 0이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네. 됐죠? 그 다음에 점점
0에서는 내가 0에서는 이제 0보다 작으면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음수. 0보다 크면 양수죠. 여기는 제곱하니까 무조건 양수죠, 그죠? 그러니까 양수. 1보다도 크면 역시 양수. 그러고서 감소, 증가, 증가. 요 일은 뭐라는 거지? 도함수가 0이야. 이건 뭐야? 증가가 변화가 멈췄어 라는 뜻이에요. 변화를 멈추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값만 찍어봐도 0,0하고 1,1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 여기까지 감소해서 이쪽에서 와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감소해서 여기로 와야 돼. 감소라고 하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자꾸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여기서 감소해서 여기를 도착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멈췄다가 이제부터 증가하는데 여기서 1에서 변화가 멈춰야죠. 그쵸? 근데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어떻게? 증가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죠? 연습하고 안 되면 자꾸 연습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증가표 그리는 거랑 그래프 그리는 거랑 나 잘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자, 그래프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 여러분 3차 함수, 4차 함수에 웬만큼 도함수의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대충 다 그려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최대, 최소 구해봐 뭐 이런 거죠. 실수 전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3차 함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문제. 왜?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니까. 그치? 실수 전체에서 먼저 4차 함수에서는 가능하죠. 4차 함수에서는 최소값이 존재해요. 만약에 4차 함수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극소가 두 개 존재하는데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무슨 문제일까? 극소 두 개를 비교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이 하는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최소값이에요. 맞죠? 그럼 이런 문제가 아니고선 최대 최소로 활용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구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구간 2차 함수 기억나요? 2차 함수 여러분 막 가르친 다음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구간 잡아주고. 뭘 먼저 생각해야 돼? 대칭축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대칭축이 여기 구간을 잡았는데 2차 함수가 됐는데 대칭축이 없으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니까 양쪽 끝에 값 그냥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오고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제 이런 걸 잘한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되면 풀고 좀 열받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대칭축이 안에 껴있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은 얘고 최대값은 얘예요.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3차 함수에서는 극대극소가 껴있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3차 함수는 극대극소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간을 주면 극대값보다도 클 수 있고 극소값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계속 비교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프도 그리고 비교도 하고 4차 함수는 더 까다롭긴 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방정식. 근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등식. 큰 부분을 찾아라.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자연스럽게 풀려가요. 여기서 끝낼까? 끝 이렇게. 여러분들 맡기고. 하나 이제 선생님도 갑자기 마음이 급해서 전에 학생들한테 계속 그려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서 3차 함수의 특징이 있죠. 3차 함수의 특징은 대칭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배웠을 때 이 3차 함수 대칭점 특징은 반드시 조금 외워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8칸짜리를 그리잖아요. 그죠? 맞나? 3칸짜리 8칸짜리죠.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만 합시다. 그지? 그리고 여기가 대칭점이고 대칭점이 여기를 지났을 때 여기가 그때 여기가 극소라고 합시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거는 어떤 함수든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이쪽 올라가는 데가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온 데가 이렇게 내려. 이 그래프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러 번 그려놔야 돼. 이게 값이 이게 아는 거랑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극대에서 다시 이 값, 극대 값이 다시 되는데 이 대칭점 극소를 비교해서 이게 2대 1이에요. 아니면 대칭점으로 우린 잘 찾지는 않거든. 대칭점으로 우린 잘 막 찾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대칭점은 보라고 하지만 대칭점을 굳이 구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미분하면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요렇게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1하고 3을 구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4예요. 4. 알았어요? 여기는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대1. 이쪽도 똑같아요. 2대1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2대1.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3에서 근이면 0에서 근이에요. 극소값이 1, 3 이렇게 나왔어요. 알았어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언제 쓰일 수 있냐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잘 이제 안 나와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차 함수는 나올 리가 없고 4차 함수가 나올 거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나오면 저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그렇죠? 3차 함수가 나와서 구간을 정했어.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았어. 근데 주어진 구간보다 요 구간 2로 잡았을 때 2대 2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이 값보다 크게 잡혀 있으면 걔가 최대예요. 이 값보다 작게 잡혀 있으면 얘가 최대야. 알았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2대 1을. 2대 1을 공부한 거 그냥 2대 1로 외우고 이건 따로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간을 어떤 함수가 여기가 이렇게 1, 3이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구간을 뭐 2분 1, 3 하지 말고 1, 5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4칸이니까 여기 2칸 더 가면 여긴 7이 될 거고, 그죠? 여긴 2칸 더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줬어. 0에서 5까지 이렇게 구간을 주면 0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5는 여기에 있으니까 5가 최소값이죠. 0이 여기 들어가 있고 1, 여기가 7보다 작으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지진 않겠죠. 5는 여기서 끊겼으니까 여기서 딱 끊겼으니까 뭐 여기 6을 준다 하더라도 1에서가 최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8 이렇게 줬어. 그럼 7을 넘어갔으니까 이건 굳이 1하고 이 값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8이 최대예요. 아셨죠? 그건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나와. 공부할 때 연습을 막 해놔야 그래야 시험 볼 땐 더더욱 빨리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평상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굳이 하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또 만나. 여기가 대칭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요거랑 요거는 당연히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F라고 하고 요걸 G라고 합시다.
그래서 f에서 g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h라고 놓으면 정확하게 hx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저 함수가 다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뉘어 있는 것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 만난 점이 접점이 돼서 극대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가 극소가 될 거예요. 지금은 f에서 h가 g를 뺐으니까 기준이 얘가 돼요. 뺀 값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기 x축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렇게 안 내려가죠. 한 칸 더 이렇게 늘어지게 내려가서 이게 2대1의 비율입니다. 이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알고 가면 방정식, 부등식 문제 풀 때도 좀 많이 쓰여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부할 때 그 전에 접선의 방정식까지 할 때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 근이 구했어요. 접하는 값이 알파야. 그러면 이 대칭점 찾아서 1대 2인 점에 또 다른 근이 생겨요. 이것까지는 뭐 하라고 한 학생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런 거보다 이제는 이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 조금 해보세요. 오케이. 최대 최소 문제 좀 해볼까요? 자, 이거는 풀지 않고 있죠? 이런 문제죠. 자, 3차 함수고 극값을 가져야 합니다. 도함수가 두 근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극값을 갖습니다. 두 근을 갖습니다. 맞아요? 도함수가 두 근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극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을 가져도 되는데 중근. 아니면 아예 근을 갖지 않은 허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판별식 문제라서 그냥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쓰면 얼른 한번 풀어.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예요. fx가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요거 좀 써놓고 연습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그냥 x 세제곱 이거 9예요. 마이너스 9. 손끝에다가
이쁜데. 미안해요. 뒤늦게 봤어요. 뒤늦게 봤어요. 뒤늦게 봤어요. 가운데로 이제 부피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 접어서 맞죠? 이렇게 상자를. 이상하네요. 미안해요. 직육면체 상자. 이때 부피가 최대일 때 x와 부피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자, 이거 먼저 풀고 저거 풀 수 있는 사람까지 풀고 가면 되죠. 자, 도함수 구하죠. 3으로 묶어내고 이제 생각해 보면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1이 근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0, 0 하고 양수잖아, 그죠? 이때 대충 숨겨서 양수, 중수, 양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시면 안 되고요. 보니까 구간이랑 비교해야 되지. 마이너스 4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끊겼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여기는 어디가 있어? 2가 있죠. 2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구간까지를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에 좀 더 적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보면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에요? 4칸이죠? 여기가 2대 1인 점에 같은 값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2대 1인 점이니까 2칸 간 값이야. 1에서 2칸 가면 얼마야? 3이죠. 그리고 여기서 2칸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알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구간이 지금 어디서 잡혀있냐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값을 다 구해보고 실제로 지금 이 함수는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죠. 그래서 f 마이너스 3 얼마 나오죠? 17 나오고 최소값은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구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연습해서 이렇게 해서 4개의 값을 다 구하지 않도록 안 와도 되도록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공부하고 됐네요. 여기가 x래요. 여기도 x. 자, 풀어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해됐어요? 자, 이런 종이가 있어요. 이 빨간 부분을 잘라내서 이걸로 상자를 만들려고 그래. 선생님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놨지만 미안하게 생각해요.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1에서 정사각형 종이를 잘라낸 거야. 맞아요. 자, 어쨌든 정사각형 종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귀퉁이를 XX로